분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시우야? 네? 분사의 모양, 어떻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부를까? 대답하라니까 왜 마이크 끄고 있어? 저요? 너요. 왜 저에게 아이, 빨리 말해봐. ing 그렇지. 동사에 ing 붙은 친구를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너네 3단 변화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 있지? 그 친구를 우리가 PP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두 가지는 사실 의미 자체가 완전 다르게 쓰이거든.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진행의 의미. 그다음에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 분사는요, 진행이 아닌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수동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는 진행이냐 완료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는 보통 해석 어떻게 할까요? 진행이니까 당연히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보통 뭐뭐 하는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반대로 과거 분사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땐 뭐뭐 하고 있는이 아니라 이미 완료를 한 거기 때문에 뭐뭐를 완료함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수동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능동은 뭐뭐 하는이었으니까 수동은 뭐뭐 된 또는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필기 끝났죠? 그래서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의 품사로 쓰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 부사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먼저 알아볼게. 형용사는 문장에서 역할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민우가? 형용사의 역할이 뭐야? 명사 꾸며주기.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앞서서 배웠던 투부정,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 근데 명사를 수식을 해줄 때 투부정사는 어디에서 수식을 해줬었지? 보통 뒤에서 수식을 했었죠.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투부정사가 요렇게 수식을 해주는 모양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 맞죠? 현재 분사는 어디에서 수식을 해줄까요, 정우야? 어, 얘는 앞에서 그래서 얘는요, 앞뒤가 둘 다 가능합니다. 앞뒤가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앞에서 수식을 해줄 때랑 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랑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ing가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해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PP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
경우에는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어떤 경우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정훈아, 언제 앞에서 꾸며주고 언제 뒤에서 꾸며줄까? 알고 있니? 알아, 정훈아? 몰라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지훈이 아는 것 같은데, 타자 치는 것 같은데? 건영이 알아요? 저요? 너 알아요, 이거? 어떤 경우에 앞에서 수식해주고 어떤 경우에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지 알고 있나요? 뒤는 써 있는 응, 대로 말. 써있어? 수식어고 함께 와서 길어질 때 뒤에 수식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줄 거고요.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줄 거예요.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요.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다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sleeping baby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자고 있는 아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sleeping 동사에 sleep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만들어졌죠? 이 현재 분사의 역할이 뭐야? bab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근데 수식을 해줄 때 지금 sleeping 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왔잖아. 한 단어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명사 앞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baby, a baby sleeping in the house is my son. 이라는 문장이야. 요거는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가는 나의 아들이다. 똑같은 이형식 문장이에요. 똑같은 이형식 문장인데 이 앞에 있는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슬리핑이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한 단어잖아, 한 단어. 그래서 베이비를 앞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슬립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만들어졌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비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근데 위치가 지금 달라졌죠? 이 친구는 앞에 있고 이 친구는 뒤에 있고 뒤에 있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단어 수로 보면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가 이루어져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게 한 단어와 두 단어 이상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알겠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 없죠? 필기 다 했어요? 넘길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이 ing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되는 과거 분사는 그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우야, 명사 수식 말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형용사는. 그렇지.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죠. 저 안 말했는데요. 진짜? 너 보어 이러지 않았어? 저 어라고 했는데요. 아, 어라 그랬어? 아, 보어라고 말한 줄?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보어 자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우야, 그럼 무슨 보어가 있을까?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그렇지. 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네요. 책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너네 오형식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는 나갈 거고 시험도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볼게요.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왔다는 거는 주격 보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무슨 동사지? 너네도 알다시피 비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주격 보호 자리에 만약에 현재 분사가 왔다.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많이 봤죠? 강연아,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봤죠? 진행형? 그렇지,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해석.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 반대로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왔다. 앞에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나오는 비동사를 써주고 나면 얘도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나올 거예요. 창빈아, 얘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었고 B 플러스 pp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많이 보긴 했지? 네. 건영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까? 수동태. 이름이 뭘까? 그렇죠. 수동태예요. 해석은 무엇이 되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태 또는 진행형 두 가지 역할로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로 가볼게요. 목적격 보어는요.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일 때 이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자리에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기억이 나나요, 혹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나올 때 동사는 여기다 하면 되겠다. 동사는 어떤 동사를 써줄 수 있을까요? 지유나 수바 채팅.
무슨 동사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쓸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우 얘기해봐. 지각동사 아니에요? 오케이. 지각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pp는 어떤 경우에 써주는 거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는 지각동사일 때 ing를 써주는 거고요. 수동일 때는 모든 동사일 때 수동을 써줘요.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이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써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감정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정 형용사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정 동사에 ing나 요거 할게요. 감정 동사에 ing나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정동사에 ing나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것을 우리가 감정 형용사라고 하죠. 강연아, 네가 알고 있는 감정 동사를 이야기해봐. 네. 알고 있는 감정 동사 있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excite. 또 있어요? 강연이 알고 있는 거? 아닌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마이크 켜고 대답해봐, 자유롭게. 해피요. 해피는 형용사예요. 애초에 그 친구 자체가. Julius. interesting. interesting은 형용사고요. interest가 되겠네요. surprise. or 일단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이 네 가지가요. 그러니까 뒤에 ing나 pp를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excite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첫 번째는요. excite에 ing를 붙여서 exciting이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excite에 pp를 붙여서 pp 형태인 excited를 만들 수가 있죠. 뒤에 ing를 붙인 거, ed 붙인 거. 얘도 마찬가지. interesting과 interested가 있을 거고 surprising과
surprised가 있을 거고요. boring과 bored가 있겠죠?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ing, ed, ing, ed, ing, ed. 단순히 스펠링의 차이가 아닐 거예요. 당연히. 단순히 스펠링의 차이가 아니야. 사람과 사물? 그렇지. 사람과 사물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사람과 사물로 구별을 하는 걸까? excite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excite의 뜻. 흥분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이야, 이 친구는. 애초에. 그래서 흥분시키는 거기 때문에 exciting이 붙었어. 그럼 우리는 능동의 의미로 ing를 쓰기 때문에 흥분을 시키는 그 주체를 우리는 ing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흥분시키느니야. 그럼 반대로 PP는 뭘까?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흥분시킨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흥분되는 거겠죠? 그래서 흥분한 해석은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흥분시킴을 당한 입장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흥분한이라고 해석을 해요. interesting 마찬가지. 얘는 뭐야? 얘가 지금 재미가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하면 interested는 반대로 내가 재미있게 되는 상태인 거야. 내가 재밌는 걸 당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도 해석이 똑같이 재미있는인데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고 얘는 내가 재미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서프라이즈는 뭘까요?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잖아요. 그럼 얘는 놀라게 하는이고요. 서프라이즈는 논란이 되겠죠. 보링은 뭘까요? 지루한? 응. 지루한 또는 지루하게 하는. 보르드는 내가 지루한 거죠. 지루해 하는. 그래서 아까 민욱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통 누군가를 흥분시키는 주체는 막 사람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경우는 많이는 없기는 하잖아. 그치? 너네들 어떤 거에 흥분해 보통? 아빠가 새로운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면 거기서 흥분을 하잖아. 그럼 컴퓨터가 너네를 흥분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보통 excited는요 주체가 ing는 주체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 많이 쓰고요. pp는요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 많이 써요. 다만 내가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민욱이를 놀라게 했어. 놀라게 만들었어. 선생님이 민욱이를 놀라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서프라이징의 주체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는 해. 알겠죠? 요거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뭐가 맞는 걸까, 둘 중에? Pizza is amazing, amazed food. 손가락으로 Amazing. 해봐. 그렇지. 여기서는 amazing이 되겠죠? 놀라운 음식. 반대로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피곤했다라는 의미로 쓸 거야. 둘 중에 누가 오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지. 주체가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tired가 와야지 맞는 거야. 얘는 surprising이 맞을까요? surprised가 맞을까요? 2번. 네,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친구들. 둘 다 가능해요. 첫 번째로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쓰였을 때는 선생님이 너를 놀라게 한 거야. 선생님이 너를 놀라게 한 거야. 그럴 때는 서프라이징을 쓰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너를 놀라게 한 주체니까. 서프라이즈는요, 선생님이 놀란 거야. 두 번째는 선생님이 놀란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PP를 쓰는 건 맞지 않다. 사람이라고 무조건 PP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처럼 ing가 나온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를 놀래킬 수도 있는 거고 PP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놀란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점을 좀 분명히 알아두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됐겠죠? 이 노트북 왜 이러냐? 잠깐만. 오씨. 여기까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어려운 거 없었죠? 이제부터가 찐이야. 잘 따라와. 이제부터가 찐이야. 두 번째, 현재 분사가요. 부사로 쓰였을 때예요.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해요. 이때는요, 우리가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사 구문이 무엇이냐? 원래는 부사절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부사절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얘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을 해서 부로 만든 걸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부사절이 있었어. 부사절. 절이 뭐예요? 부사절. 주어 동사일 거고요.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부사에 접속사가 붙겠죠? 그래서 우리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얘를 우리가 뭘로 바꾼 거냐? ing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한 부사구로 바꾼 걸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절을 만들려면 우리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해. 이렇게 있을 때 얘만 딸랑 있으면 안 되겠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주절이 같이 동반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을 우리가 종속이 되어 있다. 이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종속절 또는 이 종속절이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는 문장의 주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에 영어는 최대한 짧게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랑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주어를 하나 없애주는 거야. 근데 이 주어를 없애줄 때는 당연히 주인절에 있는 주절에 있는 주어를 건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이 주어를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접속사 나온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 있지? 이런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도 지워줘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 ing를 써주는 걸 우리가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현재 분사를 이용을 했잖아. 현재 분사, 동사의 ing. 그래서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부사절이 이런 식으로 주절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절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주절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접속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주어가 같다면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지워줄 거고요. 접속사도 똑같이 지워줄 거고요.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ing를 붙여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현재 분사 구문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 써줄게요.
주절 앞에서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주절 뒤에서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이야. 분사구문 만드는 과정.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총 3단계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강연아, 네.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지? 그,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 첫 번째. 음, 종속절을, 종속, 응. 그, 뭐를 먼저 없애줘야 돼? 주어, 그렇죠. 단 조건이 있어.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와 여기에 종속절에 있는 주어거든요. S와 S 다시가 같다면 그때 종속절 안에 주어를 생략해 주는 거야. 다른 경우에는 생략 안 해줘야 이거는 나중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거야.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주어와 그러니까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다면 주어 다시를 생략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창빈아 뭐 하라 그랬지? 어, 뭐라고 했죠? 그, 넘어가죠? 시우야 알고 있어? 네? 시우야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주어 생략한 다음에. 동사를 VING로 바꿔요. 그 전에 하나만 더 해주자 뭐. 거기 60년대. 야 거기 조선시대. 전치사 넣기 아닌가? 네, 제 흑백인에 있잖아. 아, 선생님,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어. 집에서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들어도 돼요?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야, 흑백. 네. 뭐 해야 돼? 주어 생략하고. 이 참 접속사 생략할게요. 말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생략은 아니에요. 만약에 너네가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을 땐 접속사를 그대로 써주셔도 돼요. 무조건은 아니야. 세 번째는요. 정훈아.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지? 동사 원형으로 만들고 ing. 와우. 이 동사를 원형으로 만든 후 ing를 붙여줄게요. 세 단계예요. 첫 번째,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다면 주어 다시를 생략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접속사 생략할 거고요. 세 번째는 동사를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ing를 붙여줄 거예요. 이게 현재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과거분사 구문도 있겠죠. 현재분사 구문이 있으면. 근데 과거분사 구문도 마찬가지야. 아까 현재분사 구문은 원래 있던 문장이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해서 능동의 문장이었잖아요. 과거분사 구문은 처음에 문장이 시작을 할 때 능동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수동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수동으로. 보이시죠? 수동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과정 마찬가지야. 과정 마찬가지야. 주어 다시와 주어와 같다면 종속절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접속사를 생략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만든 후에 ing를 붙여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 동사가 지금 BPP잖아. 그럼 도대체 ing를 어디다가 붙여줄 거야? B에다가 붙여줄 거야? 아니면 PP에다가 붙여줄 거야? 민우가. 민우가 어디다가 붙여줄까? B요? 그렇지. 비동사에 ing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being은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해줄 거예요. 물론 생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거야. 마찬가지로 주절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생략, 접동사 생략, 동사에 ing 써서 being 생략해서 뒤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석이 조금 달라요. 앞에 있을 때는요. 뭐뭐 된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에 있을 때는 뭐뭐 된 채로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얘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까봐 과정을 한번 적어줘 볼게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 아까 이 위에다가는요. 현재 분사구문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는 아까 필기했던 데에는 현재 분사구문이라고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과거 분사구문이라고 적을게요. 첫 번째, 건영아. 첫 번째 뭐였죠? 주어 생략. 응. 아무 때나 생략 아니야. 주어 다시와 주어 똑같아. 주어와 주어 다시나. 같다면 같은 경우에만 생략해 줄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접속사 생략이겠고요. 여기에는 내가 지금 B라고 썼지만 사실 원래 문장에서는 얘가 뭐 is라든지 a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 B라는 원형의 상태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비동사에 ing를 붙여서 being을 만들고 이 being도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해 줄게요.
그러니까 PP는 안 건드리는 거야. PP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다들 이해했나? 이해했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뭐 민욱이 이해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고개를 가로 대각선으로 지으면 어떡해? 민욱이 이해했죠? 다 이해했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해 안 된 사람 손. 정 뭐야? 다 이해된 걸로 알게요, 친구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이 있어. 현재 분사 구문이 있고 동사에 ing 나왔고 뒤에 뭔가 블라블라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PP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고 뒤에 주어 동사 요런 문장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사 구문. 근데 봐봐. 요런 문장이 보통 나왔을 때 아까 우리가 접속사를 싸그리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이 된 접속사가 누군지를 우리 스스로가 여기를 해석을 하고 의미 파악을 해서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됐는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분사 구문의 의미를 조금 나눠서 다섯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분사 구문의 의미를. 그러니까 생기는 접속사가 어떤 애들이 생략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애들이 생략이 됐을까? 동, 양, 이, 시, 조. 동양이시조. 다섯 가지로 나눌게요. 동양이시조. 동은 뭘까요? 동은요, 동시동작이에요. 동시동작.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라고는 뜻을 가진 접속사는 as 또는 while. 앞에 이런 친구들이 생략이 됐다는 거야. 그럴 때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양은요? 양은 뭘까? 양은 양보라고 해서 뭐뭐에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접속사들. 어떤 친구가 있지? 올도 도 이는 뭘까요? 이는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유나 원인을. 해석은 뭐뭐 때문에. 얘는 좀 많죠? because도 있을 거고요. as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since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고요. 시는 뭐예요? 동양이시죠, 시. 시간. 뭐뭐 할 때. when이나 얘도 while도 쓰일 수 있어요.
조는요? 조건이에요. 뭐뭐 한다면 if 같은 친구들이 있죠. 요런 접속사들이 보통 많이 생략이 된다. 또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필기 다 했죠? 필기 다 한 사람, 다 못한 사람 다 했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냐? 요거 구별해 볼게. 동명사 대 현재 분사. 동명사 대 현재 분사. 생긴 건 둘 다 어떻게 생겼어? 형태. 생긴 건 둘 ing. 다 그렇지. V에 ing 붙은 형태죠. 거의 똑같이 V에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쓰이는 품사가 일단 다르죠? 동명사는 어떤 품사? 명사. 명사. 현재 분사 어떤 품사? 어떤 품사? 형용사 형용사랑 부사. 그렇지. 형용사나 부사. 당연히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죠.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분사는 명사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도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얘도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죠? 무슨 차이일까?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하는 것이다.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이다. 현재 분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배운 것처럼 뭐뭐 뭐 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둘의 해석이 다른 걸 알 수가 있다.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ing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명사 취급해도 안 되고 무조건 현재 분사 취급해도 안 돼요. 둘의 품사, 역할, 해석 다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살펴보고 걔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또 다 했나요? 이거 필기 다 했나요? 끌게. 나 끌게 이거. 끈다. 못한 사람 없지?
같이 읽어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고요.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분사일 때는 능동, 뭐뭐 하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가 쓰이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일 때는 수동, 뭐뭐 된, 완료, 뭐뭐 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 볼게요. shocking news, 뭐야? 놀라운 뉴스. barking dog, 짖고 있는 강아지. shocked people, 충격받은 사람들. fallen leaf, 떨어진 잎.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만 수식어구가 함께 나와서 길어질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얘기가, 얘처럼 슬리핑 퍼피라고 했을 때는 한 단어지, 한 단어. 근데 뒤에 written in German이라고 해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고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exciting, 흥분되게 하는 excited, 흥분한, surprising, 놀라게 하는 surprised, 놀란, amazing, 놀라운 amazed, 놀란, shocking, 충격적인 shocked, 충격받은, boring, 지루한, bored, 지루해하는, tiring, 피곤하게 하는, tired, 피곤한이라고 해서 보통은 ing는 주체가 사람이 아닐 때고요. pp는 주체가 사람일 때 pp를 많이 써준다고 했어.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the comic book was boring. 이 코믹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ng가 나왔고요. 나는 지루해하고 있다. 내 일과 함께 주체가 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pp가 나오게 된 거죠. 체크업 풀어보세요. 창빈아 1번 풀어봐. B요. B요. 그렇죠. 스토리를 지금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강연아 2번 풀어봐. C. 그렇죠. C죠. 그들이 놀라워 보였다. 뉴스를 들어서. 정훈아 3번. B요. 뭐라고? B요. B요? 뭐야 안 들려. A. A? 시우야 이거 몇 번? B번. shaking hands. 꾸며주고 손을 흔들고 있는 남자라고 해서 맨을 꾸며주고 있죠. 여기 옆에 플러스도 읽어보세요. 현재 분사 대 동명사고요. 현재 분사는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인 거예요. 동명사는요. 나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현재 분사와 명사, 동명사 플러스 명사. 이거는 스위밍 거리고요. 수영을 하고 있는 여자죠. 얘는 스위밍 풀이에요. 수영을 위한 풀. 프랙티스 숙제고요. 분사구문 만드는 거 아까 3단계 다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꼭 낼 거예요. 꼭.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지금 이 아래 문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와 아이가 같기 때문에 아이를 생략했고요.
접속사도 생략했고요. 비동사 나왔네요. be로 바꿔서 ing 바꿔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watching TV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개 아까 얘기했던 거지 동양이시죠? 여기 나온 것처럼 분사 구문에 나타낼 뜻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양보의 경우는 주로 남기는 경우가 많다. 체크 풀어보세요. 건영아 A번 풀어봐. 풀고 있는데요. A를? 네. 풀어. 풀면 대답해. A. A예요. 히어링이죠? 그러면 친구들 봐봐. 봐봐 친구들. 이거 부사절로 바꿔봐. 이거 여기거든요. 분사 구문이. 이거 부사절로 바꿔보세요. 다들 지금. 접속사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 뉴스를 들은 그녀는 충격받았다니까. when? 뭐 because 같은 친구들. 이유. 충격을 받은 이유잖아 이거는. 그치? 이유를 써주면 되겠죠. because. so 써 돼요? so? so 아니요. so는 안 될 것 같아요. because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든 친구 손. 민욱이 한번 해볼래? 일단은 이거 부사절을 부사 구문으로 바꿨을 때 응. 접속사하고 주어를 없앴으니까 응. 다시 그걸 나타나게 해주면 되니까 선생님께서 접속사는 because 써라고 했고 응?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동일하면 그 주어를 없애라고 했으니까 she를 써줄 그렇지. hearing은 ing를 없애고 because she hear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단. 근데 was니까 응. 그 과거형이니까 응. heard? 그렇지. hard를 써주시면 돼요. hard 뒤에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잘했어. 오, 엄청 잘하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2번은요. 정우야, 2번 뭘까? C요. C요. being cold요. 요거 부사절로 바꿔보세요. 요 문장이겠죠? 접속사는 뭐가 어울릴까? 동양이시조 중에. Because 얘도 because 어울리겠네요. she 이, was cold. 그렇지. He was cold. 그렇지. 요렇게. 시우 3번. B요. B요. taking. 요거 바꿔볼까요? 시우야. 접수사 뭐가 어울릴까요? Because? because 택시를 탔기 때문에 너는 곧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또 맞고요. 뭐 요 시제 때문에 선생님은 if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조건. 택시를 탄다면
곧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If you take If you 그렇지. will take 써주면 되나요? 안 되겠죠? If you take a taxi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어때? 다들 완벽하신가? 다들 잘하고 있는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 11번, 12번 하자. 15쪽. 십일 번 12번 푸세요. 정훈이 다 했어? 아니요. 음. 정훈아 1번은 다 했지? 1번이요? 아, 11번. 네. 11번 풀어봐. 어, 이식. 그렇죠. 빙, 릭. 보통 빙은 생략은 해준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바로 나오게 된다면 생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씩이 아니라 빙씩이 맞아요. 강연아 12번 풀어봐. exercise regularly. exercising regularly.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생략, 동사에 ing 붙인 형태인 거죠? 어때? 분사구문 별거 아니지? (23번) 다들 풀어보세요. 23번.
했나요? 창빈아, 이거 풀어봐. 23번 맞죠? 응. 이거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studying in Korea? 그렇죠. Studying in Kore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유는 뭐뭐 하는 동안 뭐 그는 이렇게 돼 있었겠지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니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써주시면 돼요. ing를 붙여서. 혹시 분사구문 어려운 거 있어요? 이거 숙제로 나가도 다 할 수 있겠지? 크게 어려움 없지? 오늘 쉬는 시간도 없었어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금 일찍 끝났는데 숙제 안 보낸 친구, 데일리 안 보낸 친구 나한테 싹 다 보내세요.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뒤처리해서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수요일까지만 딱 이렇게 실시간 하고 금요일부터는 학원에서 보자. 알겠죠? 알겠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네.